저는 135회 정보관리 기술사 이번에 이제 면접까지 합격한 박한나라고 합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보관리 기술사는 야구로 치면 직구하고 변화구 이거에 대한 대응 두 가지만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직구라는 거는 기본 문제가 있거든요. 이 기본 필수반에서 하는 기본 문제가 있는데 이 기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는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본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총 1년 6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아마 기본반을 이 ITP에서 했다면 6개월은 단축했을 거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정배 멘토님 기본 강의를 로드맵이랑 서브노트, 그 다음에, 네, 그 강의를 들으면서 총 3개월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저는 다른 학원에서 듣다가 제가 39점을 처음 시험에 받고 2개월 정도 후에 그 이후에 이제 강정배 멘토님 동영상을 다시 수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강을 하면서 마인드맵을 정리를 한 3개월 동안 꾸준히 했었고 그 이후에 성적이 1월 달 시험이 53점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ITP의 기본반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 필수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그 시험치기 한 달 전에 2025년 1월에 기본 필수반 그 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도 17만 원 주고 다시 결제를 했었어요. 그만큼 업데이트가 계속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갈증, 기본기, 그 직구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구매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본 필수반을 ITP에서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가 많이 됐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나머지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학습 초기에는 저는 전자서적으로 대학교 전공 서적 등을 다 구매를 개인적으로 해서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에 항상 가서 전 과목에 대해서 이제 직접 구매를 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의 정도만 전체 토픽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상반에 입과를 해서 그 멘토님이 필사가 있습니다. 그 필사를 그대로 베꼈어요. 뭔지 모르는데 그대로 베껴서 각 과목별로 이렇게 한 과목씩 책을 만들어서 마지막까지도 이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수의 모범 답안 필사라고 해서 뭐 아는 고수들, 저희 같은 반에 있는 고수들과 모의고사 모범 답안들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쓰기가 잘 안 되신다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모의고사에 다 참석을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9시부터 5시까지 버텼거든요. 할 수 있다, 버티자, 5시까지 집에 가지 말자. 이렇게만 다 표를 그리고 9시부터 5시까지 버티고 이제 그 집에 가는 게 목표여서 처음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력 툴과 출력 툴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반에 입과를 하시면 기본 필수반을 들으면서 마인드맵, 그다음에 입력 툴, 출력 툴, 본인의 공부 방식에 대해서 정하셔야 돼요. 저는 쓰는 게 가장 저한테 입력 툴이 잘 되고 이해가 잘 가서 도화지 다 썼고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계속 일어나서 한 번씩 보고 또 보고 하면 너무나 이제 익숙한 거예요. 마치 저희 친구처럼 익숙해지게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입력 툴이 제가 엑셀로도 해봤는데 엑셀은 너무 편집에 대한 좀 압박감이 있으니까 퀴즐렛이라는 툴을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입력 툴과 출력 툴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 후반에는 저는 안키앱을 썼었거든요. 안키앱은 나중에 여기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들고 왔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도화지에 무조건 썼다. 그래서 학습 초반에는 이 퀴즐렛 툴이 편집을 하지 않아도 돼서 어, 퀴즐렛 툴을 이용했고 또 유튜브 쇼츠로 저희 같은 반 지성 기술사님이 쇼츠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출근 시간 때 항상 켜놓고 제가 쇼츠를 만들어서 하나씩 돌리면서 이렇게 음악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중기에는 모든 토픽을 다 이렇게 썼어요. 수첩에다가 다 썼고 이제 학습 중기부터는 퀴즐렛과 제가 했던 입력 툴인 도화지, 그리고 유튜브 소추가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퀴즐렛은 이미지 삽입이 잘 안 됩니다. 한정되어 있고, 또 도화지는 수기로 적으니까 찾기가 어렵고 수정이 어려웠습니다. 또 유튜브 소추는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고9 안키앱으로 모든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초반에 했던 이 학습 그 도화지였고,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은 퀴즐렛에 넣었던 내용이고요. 이것들을 다 하나씩 넣는 작업을 한 2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권화를 수행하고 나서 조금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 학습 후기에는 이 전체적으로 정상반이라고 제일 심화반에서는 상위권인데 모의고사는 20등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본인의 척도가 될 텐데 이 척도에 있어서 내가 20등이다? 그러면 저는 합격 못합니다. 5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붙은 사람들은 다 5등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5등 안에 어떻게 단기간에 들지? 그래서 3주 만에 일단 들었던 그 제 성적이 올랐던 방법이 매트릭스화라고 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만의 툴과 룰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룰을 정했냐면 이거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2교시형부터 4교시까지는 모든 그 변화구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아까 여기까지는 직구, 그러니까 기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하냐, 기본 필수반 그 수준이고 이제 학습 투기에 가면 변화구를 막 던져요. 시험에서 뭐 다양한 뭐 고려 사항을 설명해 봐라. 동향, 미국의 동향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유럽의 동향을 설명해봐라. 어떤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거를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 변화구 대응을 나만의 변화구 대응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매트릭스라는 거였고, 그래서 모든 변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역기능에 대한 매트릭스, 어떤 부정적인 변화구를 물어보면 여기에 나는 이 단어를 쓸 거야. 뭐 치매, 포비아, 딜레마 이런 단어를 쓰면 아, 역기능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점수가 높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분을 또 잘 해야 되니까 이 구분에 대해서도 모두 이제 매트릭스화를 했었고 목차를 잡는 것에 대해서도 뭐 서론, 또 본론, 결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트릭스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4단락과 뭐 1교시험 같은 경우에는 3단락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만의 매트릭스를 정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 중기에 이제 학습지를 보면 이렇게 좀 저는 그림을 잘 그렸었거든요. 저한테 좀 강점이라고 하면 저는 그림을 좀 잘 그리는 편이어서 그림 위주로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좋아서 고점수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학습 후기에는 이 매트릭스를 반영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동향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